알프스 하면 떠오르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대부분 스위스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정작 스위스는 알프스의 10분의 1 정도만 소유하고 있고 알프스의 10분의 3은 오스트리아입니다. 또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의 경우도 스위스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역시도 프랑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우리는 스위스가 알프스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알프스 융프라우 요흐까지 올라가는 기차, 그리고 알프스 최대 빙하 알레치 모두 스위스에 있는데요. 이러한 한 나라의 랜드마크가 되는 중요한 컨셉들이 스위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알프스 하면 스위스가 떠오르는 것이죠. 알프스 하면 스위스가 바로 떠오르듯 고객에게 각인되는 컨셉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를 지나가다 어라, 여기에 못 보던 음식점이 생겼네 라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국엔 한 해에 거의 20만 개씩 음식점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 수두룩빽빽 많고 많은 식당 중에 손님이 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려면 나만의 컨셉으로 눈길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 수많은 업체들 사이에 남과 차별화되는 자신만의 고유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컨셉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게를 열고자 하면 그 가게의 특색, 스토리를 담은 컨셉이 장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특색 없는 가게는 투명인간과 다름없죠. 상품을 내놓으려면 그 상품을 대변하는 한마디 또는 한 줄의 컨셉이 잘 되느냐 마느냐, 그리고 나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이 되느냐 아니냐를 결정짓습니다. 상품력이 칼날이라면 컨셉은 칼자루와 같아서 컨셉이 좋으면 내 맘대로 시장을 휘두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얼굴과 전신을 경락 마사지를 해서 얼굴은 예쁘게 만들어주고 신체는 바로잡아주는 한 업체의 경우 기계 사용 없이 오로지 손만을 사용해 수기로 작업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기업의 컨셉은 마음과 손이 만나는 곳입니다. 상품의 성격과 그 차별성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컨셉이죠. 자, 이렇게 상품의 핵이자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이 컨셉이라는 것,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사람들을 끄는 가게와 그렇지 못한 가게, 이 두 가게의 운명이 달라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상품들 중 내 상품이 선택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언어적 컨셉의 기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마치시면 쓸모있는 컨셉의 조건을 설명할 수 있으며 확장성 개념의 컨셉 변화를 시도하는 방법을 알고 현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 유희와 라임을 이용해 컨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요 세일즈 화법을 확인한 후 학습을 시작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장문정입니다. 이번 편은 컨셉의 기술입니다. 컨셉은 은근하고 은은하기보다는 분명하고 뚜렷해야 쓸모가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시계 브랜드들의 컨셉을 보면 하나같이 그놈의 품격을 높여준다. 품격 타령인데 시티즌 시계가 있죠. 이 업체 컨셉은 분명합니다. 빛으로 가는 시계입니다. 물론 다른 시계 브랜드하고 다르죠. 은은한 컨셉보다는 또렷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라면 여기 조금 더 붙여서 세상 모든 빛으로 가는 시계라고 할 것 같아요. 빛으로 가는 시계 하면 태양열 전지부터 떠올리죠. 하지만 세상 모든 빛으로 가는 시계 하면 더 범위를 선명하게 해주니까 햇빛뿐만 아니라 실내 전등, 가로등, 심지어 스마트폰 화면 빛까지 다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꼭 햇빛에 쪼이지 않아도 그냥 낮에 일상생활만으로도 동력원이 공급이 되고 배터리 갈아 피울 필요가 없다.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주죠. 자, 컨셉의 예들을 한번 볼까요? 땡땡 샌드위치는 빈속으로 오세요. 뭡니까? 이 컨셉을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 엄청난 양을 주나 보다. 이 샌드위치만 먹어도 속이 든든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빈자리만 생겨도 뉴스가 되는 필라테스. 여기 회원도 많고 잘 가르치나 봐. PT 선생님도 굉장히 많을 것 같지 않나요? 안경은 얼굴이다. 안경은 성형이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성형하려면 뭐 수십 수백만 원 줘야 되는데 여기선 3만 원짜리 패션 뿔테 하나만 있으면
당장 원하는 이미지로 변신이 가능하다 컨셉이죠. 제가 세일즈 코칭을 했던 업체 중에 웅진 싱크백이 있습니다. 이 종이 전집을 사는 게 아니라 전용 태블릿 하나 이렇게 주면 아이들이 원하는 책을 다운받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컨셉은 수많은 책들을 이 탭 하나에 담았다고 해서 도서관을 통째로 담았다. 120개 출판사의 영역별 도서를 담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탭이 아니라 도서관 통째라는 컨셉이 된 거죠. 이거로 아주 높은 매출을 올린 좋은 예입니다. 이 컨셉에 대한 고민은 기업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 브랜드 없는 국가 브랜드는 허상이라고 사이먼 안홀트가 말했었는데 한국도 그렇죠. 2002년 서울시가 하이 서울이라는 컨셉으로 기폭제가 돼서 요즘은 각 지자체도 도시 특성 장점을 내세우기 좋다는 이유로 도시 컨셉을 만들고 있습니다. 꽃의 도시 고향, 산소 도시 태백, 선비의 고장 영주, 사람이 중심인 수원, 기업이 살기 좋은 천안, 해양의 도시 거제 이런 거죠. 해외 도시도 그래요. I love 뉴욕, yes 도쿄, Asia's world 홍콩, 유니클리 싱가포르, be 베를린 이런 식으로 멋진 컨셉은 평범한 상품에 스토리를 불어넣을 수 있죠. 저 빵집에 가면 그냥 빵들이 그냥 막 쌓여 있어요. 그저 그런 도나츠. 그런데 제가 업체에서 임금님도 즐겨 먹던 개성 도나스, 엄마랑 장 볼 때 먹던 그때 그 도나스, 7080 소세지 도나스 이런 식으로 평범한 빵에 스토리라는 컨셉을 불어넣어서 매출고를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컨셉은 분명 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3대 주류 회사의 대표 맥주 카피는 이렇습니다. 맥스는 266초간 지속되는 크림탑, 하이트는 목 넘김이 좋다, 원샷은 하이트, 클라우드는 물타지 않았다, 카스는 신선하고 톡 쏘는 상쾌함. 이게 컨셉이죠. 자, 컵에 따라 놓으면 다 똑같은 맥주고 그마저도 취하고 나면 구별도 잘 안 가는 술인데 컨셉은 왜 이렇게 다 제각각일까요? 맥주 회사들은 해마다 이런 컨셉들이 해마다 바뀌고 있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내년 여름 되면 또 바뀌고요. 그 이듬해 여름 되면 또 바뀝니다. 근데 이 컨셉 잡는데 많은 비용을 들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맥주를 마신다는 건 물을 흡입하는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술을 즐길 때 분위기,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유쾌한 기분을 마시는 것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물맛이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떨어지는가 물리적인 승부보다 이 스토리텔링을 담은 멋진 컨셉으로 승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맥주 회사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80년대 맥주 하면 딱 한마디였거든요. 오비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다 오비였죠. 그런데 1993년에 누가 짠 나타났죠? 네, 하이트죠. 그래서 그때 하이트가 3년 만에 1등을 뺏어버렸습니다. 그때 컨셉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150m 천연 한반수. 이거로 1등을 뺏었고요. 다시 오비가 1등을 다시 회복하는데 1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오비는 그러면 수돗물 썼나요? 다 똑같이 지하수 안반수로 뽑아낸 거죠. 그럼에도 이 컨셉 하나에 매출이 흔들린다는 거, 이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맥주 회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컨셉은 위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상품에 멋진 컨셉을 불어넣을 수 있나요? 컨셉의 용도를 확장하라. 자, 아기 칫솔이 엄마 칫솔한테 물어요. 엄마, 칫솔이 뭐야? 네. 칫솔이란 사람들의 치아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일을 한단다. 아기 칫솔이 되묻죠. 그래? 근데 아빠는 왜 맨날 운동화만 닦아? 자, 이 칫솔들의 대화처럼 용도를 전환시키거나 조금씩 변화를 줘서 확장성을 넓혀나가는 컨셉도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 컨셉은 딱 양치질, 이게 아니라 운동화도 닦을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용도를 전환시키는 거죠. 저희 고객사한테 제가 컨셉 문구를 뽑아주잖아요. 기업들은 막 겁을 냅니다. 그 컨셉이 한번 딱 정해지면 2번 다시 못 바꾸는 무슨 문신이라도 새겨준 것처럼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 번 정해진 컨셉에 너무 연연하는 겁니다. 하지만 시대 트렌드라는 것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어찌 과거의 컨셉이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시대 사조에 따라서 계속 바꿔나가면 되죠. 확장성 개념의 컨셉 변화를 시도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먼저 본질은 놔두고 용도만 전환하는 컨셉. 이게 우선 첫 번째거든요. 자, 본질은 놔두고 용도만 전환하는 컨셉. 이거 이제 용도 전환 컨셉이라고 합니다. 본질은 같은데 용도를 전환시키는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그 식초 사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염다초라고 해서 식초를 많이 써야 되는데 말이죠. 한 식품 업체를 보면 식초를 소비하는데 이 먹는데 소비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용도를 전환하는 컨셉을 냈는데 어떻게 했냐면 세수할 때 마무리 단계에 식초 3방울을 떨어뜨리세요. 그러면 피부가 매끈해집니다. 또는 머리 헹굴 때 식초 3방울을 떨어뜨리세요. 모발이 부드러워지고 비듬 예방에 너무 좋습니다. 이런 컨셉을 내세웠어요. 또 벌레 물려서 가려울 때 식초를, 또는 생선 비린내 제거할 때 식초를, 책상 의자에 볼펜 자국 닦을 때 식초를, 청소할 때 식초를, 이런 식으로 원래 용도가 있잖아요. 그 용도를 전환시킨 컨셉으로 재미를 많이 보고 있죠. 세탁기에 세탁할 때 식초를, 이러면 먹는 거니까 뭐 넣어도 상관없겠구나, 안심이 되죠. 세탁도 더 잘 되고 살균도 되고. 자, 이런 게 영역을 확장시켜서 소비를 늘리고 또 재구매 기간을 당기고자 하는 컨셉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삼의 예를 들어보죠. 홍삼은 사실 그 아침마다 먹는 건강식품으로 인식이 되는데, 한 홍삼 식품 브랜드는 홍삼 쿨을 출시하면서 소주에다 넣으라고 컨셉의 용도 전환을 시킵니다. 과일 소주처럼 소주에다가 홍삼을 타잖아요. 아, 그러면 드셔보셨어요? 소주의 쓴맛도 가려지고 홍삼 고유의 그 고급스러움, 부드러움이 더해져서 풍미와 영양도 챙기는 홍삼 소주가 됩니다. 이렇게 홍삼의 용도 전환을 시도하는 컨셉. 좋죠. 국내 한 전구 회사가 있어요. 50년 이상 전구만 팔다가 카페를 열었습니다. 가봤더니요, 아주 그냥 막 화려한 전구로 매장 분위기가 가히 예술이에요. 전구하면 철물점인데 이제는 카페. 오, 그만큼 카페 분위기 연출에 조명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 기술력을 그대로 활용해서 기업의 컨셉에 용도를 전환시킨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처럼 브랜드가 성공하면 그 후광 효과를 등에 업고 제품군을 확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 브랜드의 본질이 흔들리고 이미지가 가장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용도 전환에 성공을 하게 되면 새로운 시장을 확장하게 된다는 득을 얻을 수가 있죠. 한 예로 에스티로더의 나이트 리페어 앰플이 있죠. 소위 갈색병. 이게 성공하고 나서 그 마스크팩을 냈습니다. 파워 호일 마스크팩.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갈색병, 반병이 담겨 있다. 갈색병의 주요 성분을 25배 더 흡수시킨다. 이런 메시지로 성공을 얻고 갔습니다. 두 번째. 자, 컨셉을 확장시키는 방법. 우리는 첫 번째, 본질을 놔두고 용도를 전환하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본질마저도 용도를 전환하는 컨셉을 살펴봅시다. 아니, 상품의 본질마저도 컨셉을 바꿔버려? 그래도 돼? 예, 그럴 수 있죠. 고대 병법서 36개를 보면 25개 투량 환주가 나옵니다. 겉은 그대로 두고 내용이나 본질까지 바꿔버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예, 그럼요. 미국의 인터넷 유통 사이트 아마존을 아십니다. 이 아마존이 처음에는 사실 인터넷 서점에서 출발했죠. 이거 책만 파는 업체였어요. 근데 지금 컨셉은 세상 모든 것을 다 판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A부터 Z에 이거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다 판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판다는 변화된 컨셉으로 책만 판다는 그 애초의 본질마저 이제는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미국의 전체 소비 시장에서 아마존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여행 상품을 촬영하려고 그 일본을 갔는데요. 그 일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온천이 뭔지 아십니까? 쿠사츠입니다. 쿠사츠. 13년째 지금 일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온천 순위 1위를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요, 온천 효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몸만 담그면 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명성이 자자합니다. 컨셉이 뭔지 아십니까? 상사병만 빼고 다 고친다. 이게 컨셉이에요. 그 상품 기획을 하는 현지 일본인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쿠사츠 지역 돌아다니면서 피부과 병원 볼 수 있나 내기합시다. 진짜 쿠사츠에는 피부과가 없어요. 이야, 진짜 치료에 좋구나. 그러면 이 컨셉이 물이 좋다, 경치가 좋다, 뭐 먹거리가 많다,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치유의 능력, 이 컨셉인 거죠. 근데 재미난 거는 처음부터 이런 컨셉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의 온천은 온도가 낮아서 물을 데웠어야 되는데 여기는 막 온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식혔어야 돼요, 그대로. 그래서 뜨거운 자연 온천, 이런 컨셉도 있었고, 또 다른 데는 온천수가 부족해서 뭐 물을 타야 되는데 여기는 수량이 풍부한 온천, 이런 컨셉도 있었고, 또 이 산성수가 얼마나 강한지 동전을 넣잖아요.
온천 안에. 그러면 일주일이면 동전이 녹아버린대요. 아예. 뿅 사라져버려요. 어떤 세균도 5분 만에 다 죽인다. 그래서 유기물 성분이 너무 풍부해서 동전이 녹는 온천. 이런 컨셉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병을 치료하는 온천. 자, 본질이 지금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계속 본질마저 바뀔 수 있다는 거. 단발령이 내려졌었죠, 예전에. 한국도 내려지고 일본도 내려지고. 반응은 완전 달랐습니다. 한국 어땠습니까? 단발령 내려졌을 때. 막 산으로 도망가고 뭐 데모하고 자살자가 속출했습니다. 일본은 어땠을까요? 바로 일본인들은 상투를 잘라냈습니다. 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는 이 근대화 시기에 일본인들한테는 화혼양제라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 서양 것은 받아들이되 자국의 혼, 본질은 잃지 말자 이거죠. 가령 일본에서 만들어진 단팥빵을 보면 겉은 서양의 빵이죠. 속은 중국의 단팥입니다. 그런데 단팥빵은 이건 일본 거죠. 만두는 어떻습니까? 이게 일본에 가서 만주가 됐죠. 스시가 일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는 동남아시아가 기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와서 스시, 일본의 상징이 됐죠. 또 서양의 육류, 고기에 일본인의 미소를 넣어서 스키야키, 소고기 전골을 만들어버렸죠. 이처럼 우리의 본질을 이렇게 딱 버무리면서 상품의 변형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케팅에서도 이런 화혼양제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자, 야구도요. 포지션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선수가 감독이 되듯이 기업과 기업 제품의 컨셉은 확장시켜 나가든 아니면 몰입시켜 나가든 전환시켜 나가든 컨셉을 바꿔서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석고가 굳지 않은 석고는 몰딩을 잘 해놓으면 굳어진 작품으로 영원히 남게 되죠. 우리의 컨셉도 굳지 않은 석고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쁘게 몰딩을 해서 아주 다각적으로 변화를 시도해서 좋은 멋진 컨셉으로 착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굳지 않은 석고 같은 당신의 상품에 멋진 컨셉을 한번 입혀보십시오. 언어의 컨셉을 담아라. 한 다이어트 상품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보통 이런 상품의 경우는 다이어트 상품을 어떻게 우리가 마케팅을 하냐면 제일 먼저 사진작가하고 기획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모델 뽑아야죠. 날씬한 모델 뽑죠. 그 다음에 사진 작업하죠. 멋진 문구 만들어서 배치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모든 다른 회사도 다 그렇게 하는데 제 회사도 그렇게 하다가 이거 죽도 밥도 안 되게 생긴 거예요. 뭔가 좀 다른 특별한 컨셉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고민을 하면서 가락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락시장에 배추 박스에서 요렇게 재미난 사파를 보게 됐네요. 뭐냐면 요런 거예요. 배추가 둘이서 머리띠를 조여매고 글러브 끼고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싸움을 하는데 밑에 싸움 줄여서 쌈배추, 싸움하는 배추. 재밌잖아요? 아하, 재밌다. 나도 저렇게 만화 캐릭터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컨셉을 잡았습니다. 우선 요번에는 모델 대신에 우리 회사 디자이너에게 그 빵빵하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막 볼이 터지려고 하는 여자 만화 캐릭터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소녀 캐릭터. 그 다음에 이 컨셉을 빵빵한 내 볼살이 중요한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전화 받다가 터질 듯한 내 볼살이 짝사랑 남자 싫다고 폰을 꺼버렸다. 뭐 이런 식의 문구를 뽑아줬습니다. 이게 이제 살이 찌니까 밀려가지고 스마트폰이 나도 모르게 뭐 터치됐다. 뭐 이런 재미난 상황.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미팅을 나가도 막 맨날 볼살 때문에 힘들어하고 옷을 입어도 막 빵빵하고 막 이런 만화를 계속 상황극을 한 컷씩 그려서 시리즈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랬더니 컨셉이 굉장히 밝고 통통 튀면서 무겁지가 않아요? 소비자 반응도 좋아요? 괜찮은 거죠. 자, 이렇게 언어에 컨셉을 담아보는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즘 트렌드, 요즘에 가장 소비 심리 트렌드에 접점해서 일하는 사람이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언어 유희를 담는 컨셉 만들기. 이 언어 유희가 뭡니까? 말장난이죠, 말장난. 우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글자의 운율을 부각시키거나 반복해서 운을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불스원에 만들어준 슬로건인데 깜빡이를 깜빡하셨나요? 깜빡이를 넣고 들어가도 깜빡할 수 있습니다. 정신머리 났을 때 깜빡, 자동차 깜빡이 같은 운율로 맞춘 거죠. 사이드미러 관련된 상품이었습니다. 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것도 만들어봤습니다. 여행 상품인데 후쿠오카입니다. 후쿠오카? 가볍게 후쿠오카? 언어 유희죠. 아재 개그인데 전복의 가격이 전복되었다. 전복 가격 세일할 때 얘기였고 밤은 낮에 먹어도 맛있다. 뭐냐면 저기 낮에 아이들 간식용으로 저 밤을 줘라. 뭐 이런 겁니다.
요즘의 컨셉 문구 트렌드는 특수용어, 속어, 방언 또는 문장 구조의 파괴 형식을 포함한 언어 파괴 형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언어 구조를 완전히 무시하고 언어 파괴 형식을 간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한 몇 년 전에 나왔으면 사람들이 이게 뭔 얘기야 했을 겁니다. 언어를 완전히 파괴한 경우거든요. 겉은 빠샥, 속은 촉촉한 고등어구이 이런 거. 여행 박사와 함께하면 호갱 아닌 호강. 예. 어디서 샀냐? 이거 LF 브랜드인데 마치 영어가 야자처럼 보이잖아요. 어디서 샀냐? 이런 거. 이런 거는 완전히 예전엔 없던 언어 파괴 형식인 거죠. 자, 이런 언어 유희를 이용한 컨셉들이 요즘 많은데 사실 단점이 하나 있어요. 상품이 가볍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상품이 싸 보이고 조금 질이 이제 저질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카피를 뽑을 때는 사실 저관여 상품을 어필할 때 쓰는 게 좋고요. 고관여에서는 뭐 크게 선호되지는 않습니다. 점잖지 않은 것은 대개 품위를 떨어뜨리곤 하죠. 진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가격대가 높은 상품, 이런 고관여 상품에서는 상품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언어의 라임을 이용한 컨셉. 예전에 90년대 그 미국 드라마 프렌즈라는 미드가 있었죠. 예전에 제가 영어 공부 한참 할 때 그 미드 프렌즈를 보면서 영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프렌즈를 보는데 친구들이 이제 스키장을 갑니다. 밤에 이제 소변이 마려워서 낡은 간이 화장실을 모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레이첼만 안 가요. 그랬더니 피비가 물어요. 넌 왜 안 가? 그랬더니 레이첼이 나는 공중 화장실을 안 가. 티슈가 없으니까. 이러면서 그 no tissue,라고 얘기를 합니다. tissue 이러면 그 엉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지가 없는 곳에서는 엉덩이를 대지 않겠다. 라임을 맞춘 거죠. 이렇게 라임의 법칙을 컨셉에 적용하는 방식은 군화행의 첫머리에 규칙적으로 같은 운의 글자를 다는 두음 방식 또는 끝머리에 다는 가군 방식 또는 여러 단어의 자음이나 모음, 유사어를 반복되게 하는 모음 방식 쓰면 됩니다. 제가 예전 책과 칼럼에서는 두운, 가군 많이 설명을 해서 많이들 아시는데 모음법은 뭐야? 생소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예시를 좀 들자면 이렇습니다. 모음법을 이용하는 카피 뽑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싸다 이러면 땡땡 중고차인데 이렇게 되면 아라는 이 모음이 지금 3번 반복이 되죠. 이러면 읽기가 굉장히 쉬워요. 쉬고 싶다, 숨 쉬고 싶다 쉴 때는 폐가 깨끗해지는 살림용이 짱 이러면 역시 자음 시옷으로 운을 맞췄죠. 그 다음에 감기 잡자 짜먹는 감기약 이러면 짜먹는 게 주 컨셉이죠. 그러니까 쌍지옷이 여기서는 운율을 맞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죠. 또 라임을 맞출 때는 대꾸법, 대조법, 정강법, 정층법 같은 수사법을 이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저희 회사로 전화가 작년 연말에 한 통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그랬더니 공무원이시더라고요. 강동구청에서 한 주무관이 전화를 주셨어요. 작년 연말에 그 수능을 치른 고3 수험생 700명 대상으로 힐링 캠프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명사특강으로 특별 강연을 요청하는 전화였습니다. 또 내가 또 가야 되는데 도대체 이 고3 아이들한테 이 어떻게 나를 이 강의를 어필할 수 있을까? 이 계속 주제를 쉽게 떠올릴 수 있게 수능 시험 보고 그 강의 듣고 싶겠습니까? 자고 싶고 놀고 싶지? 그래서 어쨌든 머릿속에 팍 박아놓을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잘 만들어야 되겠다 고민을 해서 제가 수사법을 사용한 2개의 주제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1부, 2부 주제였거든요. 첫 번째 1부 주제는 요거였습니다. Come on! 뭡니까? 일상이요, 덤벼라! 이런 거죠. 당신의 일상을 덤벼라! 뭐 이런 주제였고 2부 주제는 포기 치워! 자신감 치워! 이런 거죠. 포기는 치우고 자신감은 업해라. 어떻습니까? 이 운율이 라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이런 주제로 아마 끝날 때까지 학생들이 잘 기억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세 번째, 브랜드명 또는 제품명하고 직결시키는 컨셉입니다. 미국 대선 후보가 한참 서로 선거전 때문에 싸울 때 트럼프 반대자들이 붙여놓은 구호가 이겁니다. 덤프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 버리라고. 이처럼 이름과 컨셉을 직결시키는 방법도 제품명을 부각시키는데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직접 절여서 배추를 절이면 파리 절여, 고랭지 절임 배추.
고양시로 놀러 갈 고향, 고양시 이런 거죠. 그 얼굴에는 30개가 넘는 근육이 집중돼 있어요. 살짝만 움직여도요. 미소를 살짝만 지어도 이 근육들 중에 절반이나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웃는 사람은 이 얼굴이 말랑말랑하죠. 반면에 이 미소가 없는 사람은 근육이 굳어 있어요. 일례로 저 사진 찍으러 갈 때 자,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이러면 어때?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왜 그래요? 평소에 안 웃어봐서 그렇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유머도 그래요. 부드럽게 만들어서 누그러뜨리고 호기심을 적절히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컨셉 문구에 평소에 유머를 자주 담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시도가 맞습니다. 어쩌다 안 하다가 어설프게 유머 아니라 평소에 우리의 컨셉에 재미난 유머를 넣어보는 거 어떠십니까? 한번 담아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편에서는 컨셉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제품들이 너무나 많고 변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컨셉에 다른 것과 차별화되는 컨셉이 있어야 됩니다. 컨셉은 간판을 내거는 행위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나와 남을 구별시키는 잣대, 멋진 컨셉을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을 봐왔지만 막상 기억하려 하면 기억하기 어려워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100원짜리 동전인물이 누구인지, 또 1000원, 만원 지폐의 인물은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500원 동전 앞면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새가 있는 건 얼추 기억하지만 그게 무슨 새인지 관심을 가져보았나요? 이 새는 두루미과에 속하는 학입니다. 이처럼 늘 본다고 기억에 남을 수는 없는 것이죠. 마케팅의 출발선상은 사람들은 익숙한 것에는 더 이상 눈길을 주지 않는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비슷한 상품들, 익숙한 문구들이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위스 시계 브랜드를 몇 개나 아십니까? 대표적인 스위스 시계 브랜드로는 롤렉스, 오메가, 까르띠에, 파텍 필립, 스와치, 태그 호이어 등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시계에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스위스에 가보면 스위스의 시계 브랜드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 매장을 돌아다니며 괜찮은 상품을 고르려 해도 그게 그거 같고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성을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판매하는 상품도 비슷한 처지이진 않은가요? 간단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상품을 다음 10가지 제시어에 1에서 5점까지 점수를 매겨보고 그 다음엔 여러분의 상품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상품을 보여준 뒤 똑같이 점수를 매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매자가 매긴 점수가 여러분이 매긴 점수보다는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는데요. 이 간극을 덮으려면 남이 나를 알아줄 나만의 아이덴티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언어적 컨셉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부디 당장 안 사고 못 베길 만큼 야성적 충동을 일으키는 멋진 컨셉으로 당신의 상품에 강력한 인상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유사한 상품들. 여러분의 상품과 유사한 것들도 많을 텐데요. 그 상품들 중 무엇을 사야 할지 갈등하는 구매자들을 떠올려 보시고 나의 상품을 선택하게 할 차별성 있는 컨셉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 컨셉입니다. 자, 컨셉을 잡아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너무나 비슷비슷한 상품들이 많아졌습니다. 다른 상품과 나의 차별화되는 그 잣대, 이건 바로 컨셉이죠. 어디서 봄직한데가 아니라 나만의 또렷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잘 만들어진 컨셉이 필요합니다. 가게 간판을 내거는 행위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컨셉은 나와 남을 구별짓는 귀중한 잣대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멋진 컨셉을 상품에 담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원칙들을 배우셨습니다. 이러한 컨셉을 잘 만들어서 컨셉을 내걸고 혹시라도 이 컨셉이 시장에서 반응이 없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컨셉은 얼마나 확장도 되고 변형도 되고 또 본질까지도 새로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은 그러니 우리의 상품의 기술력이 중요한 것도 물론 사실이지만
그 기술력을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대중에게 한 줄 또는 한 문장 또는 한 단어로 끝낼 수 있는 멋진 컨셉을 만들어 보십시오.